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 1,300명대를 기록했고요. 나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또 한글날 연휴여서 이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전일에 비해서 50명 늘어난 정도니까 뭐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는 어제까지가 연휴였기 때문에 주말 효과가 이어져서 오늘까지는 적게 나오고 사실은 보통 주중에는 화요일까지는 사실은 적거든요. 주말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마 수요일, 내일까지는 큰 차이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는 정도겠지만 목요일 날 과연 이게 5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 것이냐, 2,0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중에 확진자 수가 아마 앞으로의 유행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 주에 비해서는 20% 정도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9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석 연휴 또 이 한글날 개천절 연휴가 계속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이동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지난 7월 말 8월 초에는 비수도권의 확산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잘 보이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추석 연휴의 효과도 그다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백신 접종률이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이후에 한번 추이를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 대비 59.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10명 중 6명 가까이 접종 완료자가 됐고요. 또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69.3%가 됐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확진자 수가 그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막 준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방접종의 원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즉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이것은 6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혹은 면역 취약자들이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위중증이나 사망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연초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행의 감소를 위해서는 18세부터 49세 사이에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들의 감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죠. 지금 2차 접종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8세, 49세의 2차 접종이 완료되어야만 확산의 유행의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 다 접종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대 목표가 80%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20%, 즉 17세 미만이 한 720만 명 정도 되고 18세에서부터 그 이상이 한 500만 명 이상이 미접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감염에 의해서 이 면역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냐. 또 60세 이상의 한 100만 명 정도가 미접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위중증이 되고 사망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는 하되 철저하게 연착륙이 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오후 1시 이후에요.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60%를 넘었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서 이것도 같이 전해드리고요. 정부가 오는 15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다시 발표합니다. 이게 다음 달에는 방역 체계 전환이 되잖아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 전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지금 새로 하는 거리두기 완화라는 것은 10월 달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11월 9일 정도에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안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유행 상황을 좀 보기는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번 달에 열 하루 동안에 97명이 사망했거든요. 이것이 약 0.45% 정도 사망률이 돼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 사망률 이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종 완료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야만 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역당국에서 5,000명, 10,000명 정도 환자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위중증 환율 사망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10,000명이라는 환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되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사망률 같은 것들이 떨어져야 되고 입원율도 많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15일에 발표하는 것은 2주간 정도 해서 이번 월말까지 정도 또 11월 초 정도까지는 4단계는 아마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완화한다 할지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좀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상의 완화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번 주 중에 확진자가 과연 유행이 얼마나 억제가 되느냐, 즉 예방접종률이 올라감으로 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유심히 살펴봐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15일이라고 그러면 이번 주 중이 되는데 네. 그 시기에 과연 그걸 제대로 결정할 수 있을지 완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수도권의 4단계는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이 되죠. 가장 첫 번째로 맞게 되는 사람이요. 코로나19 치료하는 그 의료기관의 종사자 4만 5천여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 접종을 마친 후에 6개월이 지난 사람들부터 맞게 된다고요? 그렇죠. 예,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맞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 시작한 건 2월 26일에 요양원, 요양병원의 종사자, 입소자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의료진들 파이자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인원은 사실은 5만 5천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좀 줄어서 4만 5천 명이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뭐 위중증으로 간다든가 뭐 사망한다든가 이런 위험보다는 환자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감염 위험성이 높고 일단 감염이 되면 또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의료진을 시작으로 해갖고 요양병원, 요양원의 입소자, 종사자들도 시간이 되면 점점 맞게 되고 그다음에 3차 병원이라든지 병원 의사들도 또 간호사들, 의료진들도 이 3차 접종을 맞게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고위험군들은 전부 접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부스터샷을 맞더라도 또 5,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까요? 그는 보시나요? 뭐 예.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좀 지나봐야 되는 것이고 3차 접종을 받은 후에 과연 얼마나 돌파 감염이 또 나오느냐, 예방 효과가 또 얼마나 가느냐, 또 그것도 백신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3차 접종까지 다 받은 후에 아무리 고령자 면역이 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면역 취약 환자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고령층이라 할지라도 네.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년 지금 맞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마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에 있는 이 백신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그때는 새로운 백신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접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 아마 내년 봄 정도 되면은 그 다음 접종은 아마 취약계층 위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치료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요, 이렇게 먹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캡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먹어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승인 받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승인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미국의 상황이 좀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네. 예방 접종률이 50% 중반대에서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아마 맞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몰루피라비르라는 이 약은 굉장히 좀 비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항체 치료제보다는 좀 싸기 때문에 싸다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5일 동안 하루에 2번 한 번에 4알, 결국은 40알을 복용하는데 90만 원 정도 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치료제 자체를 보면은 가격이라든지 또는 유효성, 즉 경증의 환자, 즉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한 5일 안에만 복용한다면은 사망 케이스는 없었고 한 50% 정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치료비의 개념에서 보면은 입원을 한다든가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아준다면은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 1년에 올해 안에 1,000만 명분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170만 명분을 7월 달에 이미 선구매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350만 명분은 먼저 살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520만 명분이 이미 미국에서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나머지를 갖고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연내에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18,000명 정도를 선구매할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내년에는 한 2만 명 정도 하고 뭐 예산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사올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치료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